네, 21번 틀린 사람 흔들어봐. 틀렸다. 있죠, 그지? 자, 해보자. Don't knock the box의 의미. Don't knock the box의 의미가 뭐냐? 얘들아, 이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박스를 두드리지 마라. 물론 해석은 되지.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어. 21번 문제는 항상 그렇다는 거야. 밑줄을 읽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파악해야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예측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예측함으로써 너는 준비한답니다. 몇 안 되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준비한대요. 몇 안 되는 시나리오, 왜 몇 안 되는 시나리오지?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한대. 뭐 하도록? so that 다음에 주동이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네가 뭐 할 필요가 없도록, figure things out, 뭔가 이 상황을 알아낼 필요가 없도록, 뭐 하는 동안에?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기대를 하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올지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놀라운 게 아니랍니다. 자, 예시가 나와요. 레스토랑의 서버가 너한테 메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래. 그치? 그리고 그녀가 갖다 줘요, 너한테. 투명한 액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잔이 아니라 잔을 하나 갖다 줘. 그럴 때 너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게 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인지 기름인지 막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물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먹은 다음에 너는 알아낼 필요가 없어. figure out이 알아내다야. 왜 네가 더 이상 배가 안 고픈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포만감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배가 안 고프다, 이렇게 알아낼 필요가 있냐고. 그냥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알아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에요.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해석 잘 되죠, 여기까지. 게다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디맨딩 할지. 이 디맨딩이 뭔지 알아, 얘들아? 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디맨딩. 까다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울지. 얘들아, 의문사가 how demanding이야.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까다로울지.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고려하는 건 얼마나 까다로울까? 모든 가능한 이용들을 뭐에 대해서? 모든 친숙한 물체들에 대해서. 그 물체와 함께 네가 상호작용을 하는. 이 분필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 칠판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알아내야 되면 일상생활이 되겠냐고. 굉장히 디맨딩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됩니다. Should I use my hammer? 내가 해머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전화기를 사용해야 돼요. 뭐 하려고? 그 못을, 네일이 이때 손톱이 아니고 못입니다. 그 못을 파운드, 두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망치잖아. 근데 망치 써야 될까, 핸드폰 써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함으로써 인생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에 기반해서 기능적인 고정은 해석됩니까? 기능적인 고정이에요. 고정. 그지? fixedness.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건 구원이다. 그치? 이 분필을 이렇게 쓰는 거, 지우개는 닦는 거, 이게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다. 단어 돼야 돼요. 해석 잘 됩니다. That's why는 한 단어로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부로 바꾸세요. That's why는 그래서야. That's why는 그래서. 그냥 단어야.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 That's why는 그래서. That's how는 뭐야?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at's where는 뭐야? 바로 거기서. That's when 하면 뭘까? 바로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That's why는 뭐라고요? 그래서.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하는 걸 시도할 필요가 없어. 너의 모든 선택들을 고려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이 다 되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음에 일어날 일이 예측이 되니까 해석이 돼요.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여기 뒤에 생략된 내용은 뭘까요? 네가 모든 선택들이나 가능성들을 고려하려고 시도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그럼 너는 결코 아무것도 되어지게끔 할 수가 없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시험 보러 갔는데 이 펜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 종이는 뭘까? 뭐 이러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박스를 두드리지 마라. 이거 무슨 뜻이야? 모든 가능성들이나 선택들을 고려하려고 예측하고 시도하지 마라 이거잖아. 그지? 돈트 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이거 돈트 빼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야. 자, 돈트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박스를 두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가능성이나 선택들을 고려하지 마라. 그냥 예측된 대로, 용도가 고정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행동해라 이거잖아. 그지? 오케이. 자,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선택지 보겠습니다. 다뤄라. 문제를 어디에 기반해서? 너의 습관적인 예측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나 선택사항들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측된 대로 해라 이거잖아. 그럼 1번은 가능하잖아요. 그지? 괜찮습니다. 2번이요. 질문해라. 네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친숙한 물체로부터. 이건 다른 용도를 예측하고 고려하고 막 이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don't를 뺀 문장이 2번이야. 이건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대체 미리 결정된 루틴들을, 고정된 경로를 루틴이라고 하죠. 뭘로?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걸로 바꾸라는 얘기는 예측하고 고정된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얘도 반대지, 그지? 생각하십시오.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생각하면 안 돼. 예측되는 거, 고정된 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확장해. 모든 경계들을. 바로 틀렸잖아 여기서 그냥. 그지? 경계들을 확장하면 안 돼. 그냥 사용법이 고정된 대로, 예측된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편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을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모의고사 1회차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오답률 높은 거. 얘들아, 23번이 선택지가 영어잖아. 3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24번이 3점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야 돼. 절대 다 읽으면 안 된다. 자, 키워드가 있나 보겠습니다. 명령문, 부정의 명령문, 중요한,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should, need to, important, essential, vital, crucial 이런 거 있는 거 보세요.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없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 글은 뭐라고 믿는다? 두괄식, 미괄식이라고 믿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뒤에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으면 너무 짧아. 여기서부터는 섞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이게 단어 돼? 관습적인이라는 뜻이야. 관습적인. 관습적인 지혜입니다. 서양에서의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적 지혜는 주어예요. 근데 그거 영향을 받는데, 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플라톤하고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아온 서양의 관습적인 지혜는 얘가 동사잖아. 그지? 크레디트 다음에 A가 나오고 with B 이렇게 나오면 이거 뜻 뭐야?
이때 크레디트는 신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을 돌리다는 뜻이야. 공을 돌리다. A에게 B의 공을 돌리다. 던지는 공 말고 공로라는 뜻이에요. 공로. A에게 B의 공로를 돌리다. A 당신이 잘해서 B가 나왔군요. 이렇게 공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런 서양의 관습적 지혜는 개인, 특히 천재들한테 뭐에 공을 돌렸다? 창조성이나 또는 창의성이나 또는 독창성 같은 그런 것들에 공을 돌렸다.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천재들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창성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들과 그리고 이유들은 최소화되었대.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독창성 같은 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천재들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어떤 느낌이 들어? 관습적 지혜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잖아. 그럼 글은 어떻게 전개되겠어? 사실 그렇지 않다. 저 관습을 비판하고 통념을 비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은 글이에요. 알겠지? 그럼 이 글은 조금 독해를 많이 해본 애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천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사회나 문화 때문에 나왔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들과 이유들은 최소화되고 무시되고 제거되었습니다. 뭐로부터? 고려 사항으로부터. 전혀 무시됐다. 뒤쪽 읽어볼까요? 일로 와세요. The brain. 뇌 그 itself, 그 자체는 is a social thing. 사회적인 것이다. 이제 그만 읽어야 돼. 어떤 천재가 발명한 것 같고 독창적으로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런 뇌 산물 같은 것들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독창성과 창의성은 사회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선생님, 한 문장 끝날 때까지는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감이 잡히고 이게 정확하다라는 느낌이 오면 거기서 독해를 중단하는 거야. 철저하게 이 수능은요, 스피드 테스트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살면서 스피드 테스트를 본 적이 없어. 요새는 내신이 어려워져가지고 내신 풀면서 애들이 막 시간에 쫓기고 그러는데, 내신은 원래 생겨먹은 모양새 자체가 스피드 테스트가 아닙니다. 2번, 3번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한 테스트예요. 스피드 테스트는 수능 시험, 토플, 토익, 탭스 이런 시험이 스피드 테스트란 말이야. 이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읽고 조금 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겨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읽는 분량을 줄여야 돼. 자,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창의성하고 창조성은 뭐의 산물이다?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 말이 나오면 답이에요. 어디로 가냐? 자, 1번 인식입니다. 사회적인 본질, 본성. 근데 그건 내재되어 있대. 개별성 안에. 천재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본성에 대한 인식. 되게 그럴듯한데, 그지? 지울 수 없죠? 뭐 일단 후보. 얘는. 2번 방식이야. 간격을 메꾸는 방식. 뭐하고 뭐 사이에? 개별성이랑 집단성 사이에 간격을 메꾼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요. 뭐 간격 메꾸는 얘기는 아니죠. 그지? 문제입니다. 뭐와 함께 나오는 문제? 독창적인 생각을 관습으로부터 관습적인, 이 원즈는 서치를 받은 거잖아. 독창적인 생각을 관습적인 생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관습적인 생각으로부터 독창적인 생각을 분리해낸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관습적인 생각 자체가 독창적 생각은 천재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었다는 거잖아. 근데 독창적인 생각을 관습적인 생각으로부터 분리해낸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독창적인 생각을 사실 관습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버리면 3번을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3번 선지 안에는 사회나 문화라는 키워드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서 확대 해석한 다음에 고르면 안 돼. 3번 틀렸습니다. 인정이야, 이게. 진정한 개별성에 대한 인정. 근데 그 개별성은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유전자 안에 embodied, 박혀있는, embodied가 박다, 구체화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안에 박혀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진정한 개별성의 인정. 개별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필요성입니다. 개별주의로부터 독립까지 변할 필요성. 개별주의가 독립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고요. 고를 건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29번입니다. 얘들아, 솔직히 29번이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답이 1번이라서 그래. 왜냐면 어법 문제 답이 1번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수능시험에서 29번 어법 문제가 답이 1번으로 나온 적이 한 번인 것밖에 없어. 1번 거의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건데, 근데 사실 1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그럼 조금 어법이 많이 약한 겁니다. 3번 썼니? 틀린 사람들? 너무 순진한 거야. 봐봐. 이게 부사잖아. 근데 뒤에 명사 나왔지. 부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9월 평가원이 이렇게 내겠니? 아니라고. 뭔가 함정이 숨어 있는 거야. 물론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뭐가 생략돼 있고 부사를 써도 되는 그런 문제인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는요. as 다음에는 ing 쓰는 게 왠지 어색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많이 나옵니다. as 다음에 ing. 자, 1번을 보세요. 경쟁적인 활동은 뭐 이상이 될 수 있대? 단지 수행하는 쇼케이스 이상이 될 수 있대. 쇼케이스가 뭐 진열장 이런 뜻이잖아. 막 트로피 같은 거, 술 같은 거 담궈서 막 진열해 놓는 진열장 있잖아요. 그건 쇼케이스라고 하거든요. 뭔가 보여주는 공간. 수행의 진열장 이상이 될 수 있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which가 나왔고요.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자, 봐봐. The best is recognized. 최고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간과된다. 빠진 게 없는데? 그냥 완전하잖아. 최고는 인정된다. 나머지는 간과된다. 뭐가 필요한데?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게 없잖아요. 그지? 그냥 수동태고 그대로 완전한 문장이야. 저기 which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앞에 in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where로 바꿔야 되죠? 그죠? 뒤에 볼 것도 없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얘들아, 이번에 is는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3번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상하니까. 이게 공급이야. 그런 종류의 피드백의 공급은 해석이 될 수 있대요. 뭐로써? 강조점을 옮기는, 이때 shift가 옮기다다 얘들아. 알고 있니? 강조점을 옮기는 것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대. 어디로 옮겨? superior performance, 더 우월한 수행을 보여주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기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대. But not, 뭐가 아니다? necessarily excellent. 탁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demonstrating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의미상으로. 탁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꼭 탁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가 뭘 꾸미는 거야? demonstrating을 꾸미는 거야.
동사적 의미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를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좀 구문이 약하면. 근데 너무 순진하지만 않으면 돼. 여기 부사 뒤에 명사 못 쓴다 이런 게 고3 수능 문제 나올까? 안 나온다고요.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거의 비슷한 난이도니까. 4번도 see as 다음에 first string이라는 능동의 의미의 현재 분사 쓰는 거 괜찮고. 5번에 do는 뭘 받은 겁니까? win or place라는 이 동사를 대신 받은 대동사야. 이거 맞춰줬어야 됩니다. 1번. 자, 다음 30번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워. 자, 갑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 백곰? 백곰 맞지? 북극곰? 하얀 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너는 그게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된대.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뭐 하는 게? 흰색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내가 문맥 없이, 야, 북극곰 생각하지 마라. 그럼 북극곰이 떠오르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억압은, 단어 됩니까? 억압이에요. 억압. 생각의 억압은 실제로 증가시킵니다. 그 생각을요. 어떤 생각이야? One wish to suppress. 한 사람이 억압하고 싶은 생각을 오히려 증가시킨대. 뭐 하는 것 대신에 그 생각들을 calming, 진정시키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게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탄산음료 먹지 마. 탄산음료가 막 생각나는 겁니다. 한 흔한 예는 뭐냐면 대리한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얘들아, 오너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이어트 중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이야? Try not to think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뭐 하기 시작한다? 더 많이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아, 밥 먹으면 안 돼.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럼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게. 이 단어 괜찮죠? 그제? 오케이. 특히 30번 문제는 이게 1번으로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This process. 이 과정은요, 그러므로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얘들아, also known as를 우리 이거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독해에도 가끔 나와요. AKA. 회화로도 많이 씁니다. AKA. 일명. 뭐로도 알려져 있냐면, 이건 리바운드 이펙트라고도 알려져 있대요.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막 생각나는 거. 그게 리바운드 이펙트다.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 역설적인 그 효과는요, 역설적이잖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이 단어 괜찮죠? 그제? 그 역설적인 효과는 뭐처럼 보이냐면 유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두 개의 연관된 인식의 과정, 인식의 처리 프로세스, 처리 과정이라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처럼 보여요. 과정이 두 개가 있답니다. 이 듀얼 프로세스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뭘 포함하냐면 먼저 어떤 의도적인 작용하는 과정들을 포함한대요. 근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 얘들아, 이 단어 뜻 알아? locate? 위치시키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뜻을. 자, 뭘 포함하냐면 의도적인 작동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 위치시키려고 시도해요. 그 생각을. 근데 그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관련이 없는 생각이야. 그 억압된 것과 관련이 없는 생각을 위치시키려고 시도한대. 여기서부터 말이 어려워져요. 이게 뭔 말일까? 이거 맞아 틀려?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흰 곰하고 관련된 생각을 할까?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할까? 흰 곰을 생각하지 마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면 흰 곰하고 관련이 있는 생각을 합니까?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합니까?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하겠지. 뭐 호랑이나 핫도그 막 이런 생각 하겠죠. 전혀 관련 없는 거. 그지?
오케이. 그 논리로 가면은 3번 괜찮다니까? 다시 읽어봐. 그것을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 생각을 위치시키려고 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야? 억압된 것과 관련이 없는 생각. 그러니까 흰색 곰이랑 관련이 없는 생각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단어 괜찮죠? 그지? 오케이. 두 번째로요. 그리고 동시에 무의식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듀얼 프로세스니까 이게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는 거야. 이 과정은 테스트, 검증합니다. 검사해요. 인지 아닌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맞나요? 생각을 맞나?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의도된 거하고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만나. 얘들아, 이거 뭔 말일까? 의도된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은 나는 백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백곰을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나는 거죠. 의도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니까. 의도된 것은 어떤 생각이야? 백곰하고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뭐야? 백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이러냐? 백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걸 맞닥뜨린다는 얘기는 백곰 생각에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요, 신속하게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es. 자, 재촉을 하는데 봐봐,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촉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의도적인 그 작동 과정이 뭐하게 한다? 대디아를 보장하게 한다. 이것들이 이때 디즈가 맞는 말은 뭐겠어요? 디즈가 맞는 말은 얘를 받는 거야. 이 의도된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 생각, 그러니까 백곰에 관한 생각들이 대체되도록 한답니다. 뭐에 의해서?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되게 하겠지. 백곰 생각 말고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떡볶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대체되게 하겠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보이면 적절한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당장 이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인을 빼야 돼. 그지? 근데 이렇게 잘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 질문. 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올해 9월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어떤 시험보다 가장 어려운, 평생 풀어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도 풀어봤으면 그보다 더 어려운 거 풀어본 적도 있겠지만 그게 실전에서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1번입니다. 얘도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개가 될 것 같아. 자, 해보자.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꾸며야 돼.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그것은 여기 주어 표시해봐. by any other name에다가 괄호치는 센스. 구문이 어려워요. 어떤 다른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 아래에서도 향기가 날 것이다. 달콤하게. 뭐 장미를 우리가 만약에 똥이라고 불렀어. 그럼 향기가 안 나냐? 난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은 뭘 지적질을 하냐면 차이를 지적합니다. 뭐하고 뭐 사이? 장미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림과의 차이. 장미랑 그림은 달라. 장미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불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 근데 그림은 변해. 뭐 이러려고 하는 건가? 어쨌든 장미 자체하고 그림은 다르대. 봐봐. Natural object such as roses, 장미와 같은 자연적인 물체들은요, 뭐가 아니다? 빈칸이 아니다. 뭐가 아닌지 찾아야 돼, 이제. 얘들아, 여기 나색 동그라미 별표. 빈칸 앞 부정어입니다. 빈칸 앞 부정어.
빈칸 앞 부정어 조심해야 돼. 빈칸 앞에 부정을 엄청 많이 내요, 평가원은. 그래서 애들 헷갈리게 한다고요. 뭐 찾아야 돼? 자연적인 장미와 같은 물체들은 뭐가 아닌지. 그러면 장미와 같은 자연적인 물체들의 성질과 반대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게 아닌 거니까. 다음 읽어볼게요. 그 장미와 같은 자연물들은 are not taken as vehicles. 매개체로 취해지지 않는데요. 이게 매개체야. 매개체로 간주되지 않는답니다.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로 간주되지 않는데. 얘들아,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그치? 맞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자연물들은 속해 있답니다. 전통에 속해 있지 않대. 엄격하게 말해서는 스타일도 없대. 그러면 전통적이고 스타일도 있고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또 뭐가 아니래? 이해되지 않는데.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문화나 관습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도 않는데. 그럼 문화하고 관습이랑 관련돼 있다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치? 조금만 더요. 오히려 그 자연물들은 are sensed. 느껴집니다. 감지가 돼요. 그리고 savored. 음미가 돼요. 음미하다. 각주 달려있어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음미되고 간주됩니다. 뭐 없이? intellectual mediation. 어떤 지적인 중재 없이. 말이 어려워. 지적인 중재. intellectual mediation. And so what they are called.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불리는지는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그 장미와 같은 자연물들이 어떻게 불리는지는 뭐하고 관련이 없다? 우리의 경험, 그것에 대한 경험과는 관련이 없다. 얘들아, 단어가 좀 어려운데 have bearing on 이게 뭐냐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럼 저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가 아니고, 그리고 전통적이고 양식적이고, 또 뭡니까? 그 밑에 있죠?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경험과 관련. 이런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이면서 전통 양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 전통 양식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고 경험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선지 봐봐. 변한다? 변한다는 말이랑 이런 개념이랑 관련은 없잖아. 그제? 분류된다? 이거 잘 모르겠고 보존된다? 물음표? 통제된다는 아닌 것 같고 해석이 된다. 경험적으로 해석되고 전통적으로 양식적으로 해석이 되고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매개체라는 건 뭐냐면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석이 되도록 매개해 주는 거니까 그럴 건 5번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이것도 봐봐. 저기 정확하게 interpret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을 재진수라는 다른 문장이 없어요, 밑에. 그냥 이런 의미적으로 잡아야 돼. 전통량, 자, 조금만 더 친절하게 보면은, 봐봐, 얘들아. 굳이 여기 들어갈 말을 만약에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봐봐. 여기 보세요. 그것들은, 그 자연물들은 전통에 속해 있지 않고 엄격하게 말하면 양식, 스타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 하지 않는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문화와 관습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기 낫이 있잖아. 여기도 낫이 있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굳이 찾는다면 understoo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understood랑 제일 비슷한 말은 interpreted밖에 안 됩니다. 조금 막 확대 해석하면 나머지도 다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런 개념이면은 이 전통 양식 경험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전통이니까 보존된다고 볼 수도 있고, 전통적인 거니까 뭔가 전통을 고수하는 거니까 통제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치? 그럼 평가를 어떻게 풀라고 이 문제를 냈냐? 그나마 지문 안에서 비슷하게 진술한 걸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된다라는 것과 제일 비슷한 느낌은 해석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의미하고 메시지의 매개체. 매개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가서 interpreted가 답이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좀 쉴게요. 32번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야. 이 당시에 너네 선배들은 이 문제가 뭐였냐면 EBS 직접 연계였어. 그러니까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영어 독해 연습, 지금은 영어 독해 연습이 없는, 지금도 있죠. 영어 독해 연습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지문이 똑같이 나왔다고, 내신 시험처럼. 근데 이게 완전 직접 연계였단 말이야. 근데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이 지문이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네틱 엔지니어링은 이건 그 유전공학이죠? 유전자 같은 거 변형하는 거 있잖아. 막 접붙이기, 막 씨 없는 수박 만들고 막 다양한 GMO 있잖아.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과일이나 생명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유전공학입니다. 근데 이건 뭐에 뒤따름을 받냐면 복제. 이게 복제. 복제에 뒤따름을 받는 유전공학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많은 동일한 동물이나 식물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복제에 의해서 뒤따름을 받는 유전공학은 is가 동사. 때때로 보여진대요. 위협으로서. 어디에? 다양성.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유전공학 하지 말자는 겁니까? 복제하면은 자연의 다양성을 해친다. 이게 이 글의 주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그게 주제가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여기 however이 나오고요. 인간은 계속 대체해 왔어요. 그러나 다양한 자연의 서식지를 뭘로 대체해 왔냐면 인공적인 단일 문화로 대체해 왔습니다. 몇백만 년 동안. 몇천 년 동안이죠. 밀레니엄가 천년이니까. 몇천 년 동안 단일 문화로 그걸 대체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그 서식지를 단일 서식지로 바꿔온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자연적인 서식지들입니다. 그 진보된 나라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에 있는 자연적인 서식지들은 벌써 어떻게 됐냐면 대체가 됐어. 몇 개의 형태의 인공적인 환경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뭐에 기초해서? Mass production or repetition. 대량 생산과 반복의 기초에서 어떤 인공적인 환경으로 대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서식지가 인공 서식지로 대체되는 거. 단일 문화죠. 단일 문화. 그러니까 종이 줄어드는 거야.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이야. 닭도 우리가 도축해가지고 먹기 좋은 그런 품종으로만 계속 개량하니까 약간 뭐 질기거나 그 고기가 약간 질기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 닭들은 그냥 다 멸종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다. GMO나 유전공학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인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다음 문장. The real threat, 진정한 위협입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가는 진정한 위협은 뭐냐면 분명히 필요인데 뭐 할 필요냐면 변형시킬 필요예요. 변환할 필요. 더 많은 우리의 행성을 생산 지역으로 변화시킬 필요. 뭐 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점점 증가하는 인간의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생산 지역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파괴적인 서식지 파괴, 이런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유전공학이 문제가 아니다. The cloning, 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transgening, 종들을 바꾸는 거, 유전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그런 변형은, 어떤 가축들에 대한 변형은 make a little difference, 차이점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전반적인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공학이 문제인 게 아니다. 인간의 서식지 파괴해가지고 이거를 종의 다양성을 깨트리는 이런 행동이 문제다. 반대로 the renowned, 반면에라고 합시다. 반면에 저명한 어떤 유명한 인트레스트, 관심입니다. 유전학에 있어서의 관심은 뭐의 결과가 되었냐면 증가하는 인식이 나왔는데, 어떤 인식이냐면 많은 야생 식물과 동물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뭘 갖고 있냐면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동식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식물들은 that could be used, 이용이 될 수 있대요. 다양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대. 그 뭐 해야 된다는 거야? This has led in turn, intern에 괄호치고 led to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의 결과가 되냐면 인식의 결과가 된대요. 어떤 인식? 데디아라는 인식입니다. 뒤에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harbor, 이게 수용하다. harbor가 항구라는 뜻도 있잖아.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것들이 갖고 있대요. 내일의 약을 갖고 있대. 암이나 말라리아나 비만에 대항하는 약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양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일종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비만이나 그 암에 대한 대항성을 갖고 있는 약 성분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멸종돼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식지를 파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종의 다양성 보존해야 되고 서식지 보호해야 된다, 요런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골라봅니다. 1번, 생태계적 시스템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전혀 상관없는 소리죠. 우리는 피해야 돼. 자연적인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그 다양성을 좀 유지시킬 수 있고 종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3번, 우리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유전적으로 변형이 된 어떤 GMO라고 하죠. 유전적으로 변형된 어떤 그 생물들을 만드는 것을 그만둬야 돼. 이거 대충 읽으면 3번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GMO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음식을 만들려고, 식품을 만들려고 단일 작물만 경작하고 모든 전 지구를 우리가 먹기 위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3번이 아니에요. 4번, 인공적인 유기체들은 생존할 수 있대요. 자연 환경에서. 헛소리. 생물들은 스스로를 적응시킵니다.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을 시켜요. 뭔 소리야? 이건 그냥 뭐 뻔한 소리죠, 이제. 근데 답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좀 어려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